안녕하세요, 미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웃기긴 한데 이거를 문의를 주셔서 그냥 가볍게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 켰어요.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둘째 관련 영상이고요. 둘째 어떤 공부하나? 네. 근데 그 공부라고 하니까 너무 웃긴데 공부죠. 네,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 또 공부인데 이제 저희는 조금 뭔가 뭐랄까 끄적이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뭔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학습해야지 우리 나도 똑똑해질 거야 막 이러면서 하기는 해요. 둘째는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아침 공부를 좀 하는 거를 아기 때부터 보면서 컸기 때문에 당연한 거를 좀 아는 것 같아요. 물론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365일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공부했어요.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오빠도 이렇게 열심히 아침에 하는데 우리 둘째는 아침에 뭐 하나?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식탁에 저희는 식탁에서 이제 더 이상 밥을 먹지 않고 공부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서 둘째랑 꽁냥꽁냥 하면서 지내요. 그래서 어떤 교재 이용하는지 문의 주셔서 소개는 해드리는데 제가 또 양이 또 엄청나다 보니까 막 잡는 거 아니냐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가 공부하는 양은 되게 한정되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래서 공부 쪽보다는 사실 독서 쪽으로 더 많이 진행은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끄적이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거는 6살 때부터 어쩌면 5살 때부터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오빠처럼 교재를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교재는 뭔가 이렇게 끄적이는 건 다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학 동화에 나오는 어수동에 나오는 그 놀이북 있죠. 그 색칠하는 거 그것도 다 공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교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되게 다 책 아니면 뭔가 이렇게 끄적이는 건 다 교재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생각보다 되게 개수가 많이 있어요. 네. 그것도 살짝 다 이유가 있는데 둘째는 이것저것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권수로 인해서 자기가 되게 뿌듯함을 느낀달까? 예를 들어 이런 친구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교재가 있어요. 수학 문제집이 있는데 이거를 하루에 4장씩을 풀겠어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뭐 수학과 국어 뭐 예를 들어 2가지 교재를 2쪽씩 풀겠어. 양은 4쪽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데 어떤 친구는 한 권을 끝장을 내고 나서 그 다음으로 점핑을 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그렇다기보다는 오늘은 어떤 거로 할까 그러면서 이니미니 마이니모 하면서 고르는 그런 재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물론 교재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고 끝날 때마다 제가 또 살짝 상금을 주기는 했어요. 몰랑이 연필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쿠땡에서. 그래서 저는 그 12개에 한 4, 5천 원 줬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연필에 그 꼽혀있는 몰랑이 피규어가 있었거든요. 뭐 어차피 연필 필요하기도 하고 그 몰랑이 피규어가 귀엽기도 하고 가격도 타당한 것 같아서 교재 하나 끝날 때마다 그 몰랑이 하나를 주기로 했더니 아이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꼭 공부랑 관련된 거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선 그리기 뭐 이런 거 뭐 미로 찾기 이런 것도 다 교재. 네. 그래서 한 권 끝날 때마다 몰랑이를 받았죠. 그래서 되게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아이가 교재를 끊는 게 꽤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카시오페아에서 출간된 그 처음 시리즈 있잖아요. 그것도 솔찬히 다 해서 상장도 막 액자 이렇게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액자 DP도 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몰랑이를 주던 그런 상금을 줘서 그런가요? 아니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그냥 꽁냥꽁냥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가 너무 길었군요. 바로 교재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국어 관련으로는 세토 쓰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권은 다 끝났고 2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승리, 음료수, 대통령. 그런데 이게 이제 발음하는 거랑 쓰는 게 좀 다르잖아요. 맞춤법이. 그래서 이거 쓰면서 뭐 읽기도 연습하고 단어 맞춤법 연습하는 용으로 해서 이것도 그냥 띄엄띄엄 하고 있고요. 국어 관련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 용으로는 이거고요. 제가 책 육아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학교에서의 숙제가 책 제목을 쓰는 게 있었어요. 그림도 그리고 뭐 독후 활동을 장려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떤 책을 나눠주셔서 그거를 해야 됐었는데 거기가 200권까지였었나 150권까지였었나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2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따로 공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쪽 면에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몇 번째 책인지 쓰고 책 제목 쓰고 그래서 지금 아이가 433권째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영어책과 국어책 둘 다 쓸 수 있고 책의 그 두께는 24쪽 이상을 이제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 그림책은 카운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 작성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책 읽을 때마다 책 제목 따라 쓰면서 그래서 국어 관련으로는 책 읽은 거 책 제목 쓰고 있고 책 열심히 장려하면서 읽고 있고 네, 저희는 스토리텔도 잘 이용하고 에픽도 잘 이용하고 또 제가 읽어주는 책, 아이가 스스로 읽는 책 다 다양하게 네, 노출하고 있고요. 네, 영어책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맞춤법 받아쓰기 세토거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첫째 때 했던 거예요. 제가 심지어 1권을 첫째를 위해서 1권만 2번을 풀렸더라고요. 첫째랑도 이 교재 가지고 맞춤법을 좀 많이 실력 향상을 시켰기 때문에 둘째가 일기를 쓰는데 맞춤법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발음 글씨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둘째한테 오빠도 이런 거 가지고 했었는데 너도 혹시 이거 가지고 할래? 라고 오늘 물어봤어요. 오늘. 네. 일기 쓰면서 이거 너무 지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단어를 너무 엉망으로 써서. 그러니까 자꾸 발음 나는 대로 써서 이거 가지고 이제 첫째랑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네. 국어. 너무 못해서. 네. 그래서 심지어 1권을 2번 풀렸다니까요. 네. 2번 사가지고. 네. 하여튼 그래서 둘째랑도 조금 1학기 때 시작을 하고 한 바퀴 더 돌릴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직 둘째의 답은 못 들었어요. 그 몰랑이를 더 사야 돼요. 이제 줄 수 있는 몰랑이는 다 끝나가지고 몰랑이 말고 어떤 상금이 주어지면 좋을까 교재 끝났을 때 좀 그거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적의 맞춤법도 첫째 때 사용을 했었는데 둘째랑도 사용을 해볼까 어느 시점에 시작하면 좋을까를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둘째는 첫째와는 달리 한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마법천자문 때문일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 지금 듣고 있는 방과후 수업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 방과후 수업에서 노래로 이제 한자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랑도 달리 둘째는 좀 학원파이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지금 첫째도 학원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마 둘째는 친구 따라 학원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라고 살짝 예상만 하고 있는데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좋아해요. 그러던 중에 한자 선생님께서 이번 8월 달에 무슨 한자 시험이 있대요. 네, 그러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신청을 하면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준 5급 정도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책 통해서 시험 어떻게 치르는지, 한자는 다 아는데 시험 볼 줄을 모르잖아요. 이거 연습 한번 몇 번 하고 가보자 라고 해서 최근에 데리고 왔는데 네, 한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마법천자문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고사성어 이거 가지고도 그냥 쓱쓱 보고 있어요. 네. 아는 한자 나오면 반가워하고 그러면서 그 들어간 그 고사성어, 사자성어도 같이 그냥 종종 보고 있어요. 카시오페아에서도 출간되고 있는 그런 한자 관련 사자소학이라던가 명심보감 이건 최근에 출간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책들도 이제 같이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자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것도 책 소개인데 올드스테어스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이 초등 국어 학습 만화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얘는 속담 천재가 되다고 천재가 되다가 있는데 되게 웃겨요. 네, 이게 만화식인데 여기서 이제 속담이 나오고 이것도 사자성어가 나는데 저희 둘째가 되게 좋아하면서 자주 보는 책이에요. 여기 목차 보시면 초성을 주면서 이렇게 퀴즈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속담은.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니은 있다. 그러면 나는 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혼자 막 퀴즈 내면서 되게 암기하려고 속담 천재 되고 싶다고. 네. 1학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뭐 국어니까 국어랑 한자랑 이렇게 좀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통해서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사자성어는 그냥 사자성어인데 사자성어 관련으로 되게 좀 유머러스한 그 만화식으로 이야기가 있어서 네, 좀 억지스러운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굉장히 잘 맞춰서 만들어진 학습 만화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 둘째가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첫째도 이거 조금 봤어요. 봤는데 저희 둘째만큼 완전 몰입해서 보지는 않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둘째는 속담 특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한자를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사자성어를 배우게 되잖아요. 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수학 가볼게요. 수학은 이거 문의 주셨죠. 1학년 1학기 때 저희 큐브 수학 개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이거를 문제집을 풀어야지 했던 건 아닌데 1학년 때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어요. 네. 그런데 정말 몰랐으면 아마 안 했을 텐데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집을 집에 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둘째가 문제 푸는 요령, 그러니까 그 질문을 읽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이 큐브 수학을 봤는데 이 큐브 수학 그 문제랑 완전 똑같은 문제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한 번만 풀었으면 그냥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는 알았을 텐데 네, 저는 1학년 때 시험을 봤는지도 몰랐거든요. 첫째 때는. 정말 아마 봤는데도 제가 몰랐거나 아니면 시험을 안 봤거나 그런데 지금 둘째 1학년 선생님은 시험을 보시더라고요. 이거 문제 한번 풀고 가면 그래도 자신감 있게 풀 수 있겠구나 싶어서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시험을 이제 곧잘 네네 뭐 100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시험지를 더 이상 가지고 오진 않아서 그런데 아이가 뭐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만점을 뭐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시험 보는 요령 이런 게 시험이구나. 시험을 볼 때 내가 뭔가 준비를 하면 더 잘 볼 수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사실 네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고민이에요. 1학년 2학기 것도 갖고 와야 되나 해야 되나.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저는 이 큐브 수학으로 하지 않을까. 네, 동아출판사 거. 네네. 예, 양도 딱 적당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수학 관련으로 유일하게 좀 했으면 했던 게 뭐였냐면 사고셈이었어요. 네네. 아이가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둘째도 좋아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해서 오빠 수학 문제집을 좀 많이 푸는 경우다 보니까 오빠 하는 걸 봐서 그런지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나도 그래가지고 저는 첫째 때도 사고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셈 네 나쁘지 않아 그러면서 데리고 왔는데 사고셈도 보면 앞에 좀 막 좀 질리게끔 엄청난 막 숫자 문제 푸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보다는 저는 사고셈이 좋았던 게 되게 재밌어요. 네. 숫자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치 수도쿠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덧셈, 뺄셈도 하고 저는 이게 또 좋았던 게 여기서 문제를 그냥 뭐 31 더하기 47은 뭐지? 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문제 유형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아이가 스스로 여기서 뭘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를 파악하는데 살짝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하면서 물론 연산이긴 한데 좀 더 문제 유형을 파악하면서 풀어야 된달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건 7월 8일 날 했었네요. 이건데요. 예를 들어 10 더하기 10은 이걸 무슨 도형이라고 하죠? 첫 번째 도형이에요. 근데 첫 번째 도형 더하기 첫 번째 도형은 두 번째 도형이래요. 그리고 첫 번째 도형 더하기 두 번째 도형은 세 번째 도형이에요. 그럼 세 번째 도형의 답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 물론 어른 눈에는 되게 쉽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거 완전 멘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만 아이가 엄마 빨리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하는 건지 빨리 알려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럼 저는 사실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가 스스로 파악을 해봐라. 네. 앞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왜냐면 여기 보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사고셈의 매력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연산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숫자랑도 친해지는 건 되게 좋은데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자꾸 파악하는 그 과정을 연습하게 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푸는 거고 저건 저렇게 푸는 거라서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아이가 이제 보기를 보고 스스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figure out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모르겠으면 살짝 힌트를 줄 때도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점점 진도를 나가다 보면 이제 좀 감이 와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물론 너무 어렵다 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살짝 같이 아이에게 조금 힌트를 주면서 풀게 했고 최대한 이제 스스로 파악하면서 풀게끔 장려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이게 보여드린 게 4호인데 제가 분명히 1호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자기는 너무 숫자를 잘하기 때문에 4호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1학년 때 1, 2, 3, 4, 5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 할 거다. 그러니까 1호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 근데 또 허세인 거죠. 그래서 4호부터 시작을 하겠다길래 저는 사실은 이제 어려우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되게 자존심이 세더라고요. 잘 못하면서 끝까지 4호를 하겠다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우리는 1학년 때 이걸 4권을 다 풀 거다. 그러니까 숫자 계산을 할 줄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수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막 엄청난 거 아니니까 그냥 뭐 매일 조금씩 하면 좋겠다 정도로 좀 지도하고 있고 아침에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또 매일 한다고 말하긴 좀 애매하고 뭐 하다 안 하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가 주산 암산을 하고 있거든요. 방과후로 주산부에도 있는데 저희 아빠가 암산을 진짜 잘하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주산을 공부를 하셨대요. 어렸을 때는 다 주산을 공부를 한대요. 저희 엄마도 아빠도 되게 수 감각이 되게 뛰어나시거든요. 저희 아빠는 영수증 있죠. 뭐 33,700원, 뭐 44,800원 뭐 이렇게 쫙쫙쫙 넘어가서 300만 원까지 영수증을 이렇게 볼 때마다 막 암산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방법을 여쭤봤더니 주산을 해가지고 암산이 진짜 빠르다라고 하셔서 첫째한테도 주산을 배워볼래 했는데 첫째는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안 시켰는데 둘째는 또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숫자를 되게 원래 좋아하는 친구인지 좋아하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수랑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교재 교과 과정 때문에 큐브 수학했고 그리고 사고셈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가동, 어수동 보면서 이런 식으로 색칠도 하면서 그냥 즐겁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다기보다는 책상 위에 좀 이렇게 잘 깔아놓고 자꾸 눈에 띄게 하면 아이가 또 하고 싶어 하거든요. 뭐 색칠할 때 제가 뭐 잡지를 읽어준다거나 오디오 서비스 있잖아요. 말해주는 거 그거 틀을 때도 많고 아니면 아이 보고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수학 관련으로는 교재랑 잡지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네, 아이고 영어는 제가 둘째랑 같이 활동하고 싶어서 집필했던 책이 있어요. 파닉스랑 사이트워즈인데요. 우선 이거를 이제 다 끝냈어요. 한 바퀴를. 그러면서 이제 다독을 하고 있죠. 이거를 하고 나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이거 가지고 그냥 어떤 게 라이팅이고 어떤 식으로 그래머를 배우는지 감 잡으라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네네.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영어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는구나를 좀 알았으면 싶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건 브레인 퀘스트고요. 이것도 이제 파닉스도 있고 사이트워즈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매스도 있고 그래서 좀 제가 집필했던 사이트워즈랑 파닉스를 끝내고 나서 여기로 오니까 되게 좀 반복되잖아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무난하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 가져 하면서 좀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레이드 1은 워낙 수준이 애기애기들 거예요. From age 6 to 7이니까. 근데 저희 둘째가 어쨌든 만 나이로는 7살이 이제 됐으니까 뭐 적당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고요. 1권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레이드 2로 올라가기 전에 저희는 조금 더 다양하게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아이가 바로 2 가고 싶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브레인 퀘스트도 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브레인 퀘스트에 이렇게 스마트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하기 연습하는 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 버전이 아니고 이거 신상인데 이제 내용은 비슷해요. 내용은 동일할 텐데 좀 페이스리프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개정판으로 나온 거고요.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막 게임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questions 있고요. answer가 있어가지고 유도하는 거죠. Spell the word that is the opposite of yes. 그러면 spell the words를 하는 거잖아요. no겠죠. 근데 no 하면서 no 이렇게 spell out을 하면 되는 뭐 그런 식의 questions. 이것도 단계별로 에이지마다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브레인 퀘스트랑 스콜라스틱 100 words 시리즈가 있어요. 이것도 1학년부터 쭉쭉 올라가는데 이것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책들은 이렇게 파닉스와 사이트워즈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교재를 만나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자신감 있게
재밌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잡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저희 독서평설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 활동북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되게 열심히 아침에 하고 있고 자기 전에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할 때 좀 하는데 좀 너무 하나가 좀 등하시했다, 좀 덜 했다 그러면 좀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거나 네, 조금 이렇게 같이 하자고 유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편이고 좀 보통 아이가 하게끔 뭐 하고 싶든 간에 하게끔 냅두고 있고요. 네, 아침마다 책 읽고 영어 책을 들을 때도 많고 뭐 직접 한국어 책, 네, 국어 책을 읽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보통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좀 뭔가 항상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저절로 네, 제 앞에 예를 들어 서재실에 만약에 제가 있었다 그러면 네, 서재실 앞에 네, 책상이 있으니까 지금 제 이 자리 네, 여기서 네, 꽁냥꽁냥 자기 할 거 할 때도 있고 제가 식탁에 만약에 있다면 네, 식탁에서 같이 좀 이렇게 봐주면서 공부 뭐 학습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아침에 요리를 하잖아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할 때 네, 그때 좀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문제를 풀 때 자꾸 물어보면 제가 직접 뭔가 피드백을 줄 수 없을 때도 있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들을 때쯤 제가 요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집에서 조금 뭔가 규칙이 있다면 에픽이랑 스토리텔은 아침 저녁 시간에는 사용 금지했어요. 네. 아침에 영상을 보고 학교를 가는 걸 원치 않았고요. 잠자리 들기 전에 그 뿌려지는 미디어 영상, 아이패드 통해서 좀 보는 거를 지향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은 지향하고요. 스토리텔은 보통 귀가하고 나서 그러니까 집에 오고 장난감 가지고 놀 때라던가 뭔가 뭐 색종이를 접고 뭔가를 할 때 그때 좀 많이 듣는 편이고 픽도 아마 제가 요리할 때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아이가 시리즈에 하나 좀 빠지면 그거를 계속 연장해서 듣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또 그것도 리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20분일걸요? 20분 정도 보면 충분히 많이 봤네? 그러면서 이제 끄게끔 하고 정말 영어책을 더 읽고 싶으면 뭐 가지고 있는 책이 너무 많잖아요. ORT, ORI, ORT도 있고 헬로 리더의 책 시리즈도 쫙 있고 최근에 스콜라, 에이콘 시리즈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고 그래서 좀 볼 수 있는 책은 많으니까 좀 종이책으로 유인을 하고 있어요. 댓글 통해서 저희 둘째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무엇인지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네,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이 어떤 것인지 공유해 드려봤어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